보는 사람들에게 무의식 중에 내 영상의 의도를 전달해주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멋진 설정, 프레임 레이트. 오늘은 알면 되게 쉬운 프레임 레이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카입니다. 구미샤예요. 첫 카메라를 사고 촬영을 하면 딱 하고 막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프레임 레이트는 알면 쉬운데 처음에는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임 레이트가 뭔지 알고 지나가야 하니까 간단히 알아볼게요. 영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뇌가 만든 일종의 시각적 환상이죠. 우리의 뇌는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일정 속도 이상으로 보여주면 개별 이미지로 인식하지 않고 연결돼서 움직이는 이미지로 인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요.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도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그래서 1초에 몇 장의 이미지를 보여줄 것인가 인데요. 이를 표시하는 방법은 FPS를 쓰고 있습니다. frames per second, 말 그대로 초당의 몇 프레임을 보여줄 것인가.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도 초당 24프레임의 프레임 레이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초당 24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개별 사진으로 보이지 않고 연속된 영상으로 보이죠? 프레임 레이트 설정별로 특징을 보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를 녹화할 때의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시청자에게 보여줄 편집된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 각각 캡처 레이트와 프레젠테이션 레이트라고 합니다. 촬영할 때의 것은 캡처 레이트, 보여줄 때의 것은 프레젠테이션 레이트이죠. 정상 속도로 재생되는 경우에는 이 캡처 레이트와 프레젠테이션 레이트가 같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캡처 레이트가 프레젠테이션 레이트보다 높거나 낮으면 원하지 않던 그런 특징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당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는데 30프레임으로 편집을 해서 보여준다면 6장의 사진이 초당 항상 비기 때문에 컴퓨터가 6장의 사진을 추론해서 넣거나 아니면 같은 장면을 6번 보여줘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초당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는데 초당 24프레임으로 편집을 한다고 하면 6장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불연속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불연속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고로 자연스러운 그런 영상을 얻고 싶다면 캡처 레이트와 프레젠테이션 레이트를 동일하게 가져가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서의 프레임 레이트를 볼게요. 일단 카메라를 켜면 보통 초당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 이게 일반적으로 고를 수 있는 프레임 레이트 옵션일 거예요. 초당 120프레임보다 좀 더 고속 촬영이 되는 소비자용 카메라도 많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4가지가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한 그런 프레임 레이트 옵션일 것입니다. 자, 이제 고민이 생기죠. 내 영상은 뭘로 촬영해야 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만들 영상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만약 나는 영화 같은 영상을 촬영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초당 24프레임을 사용해보세요.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면서 가장 시네마틱한 그런 프레임 속도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는 많은 영화에서 사용되어 왔기도 해서 우리들이 익숙하게 봐온 그런 프레임 레이트이기도 합니다. 보다 생동감이 있는 영화를 추구하는 영화 감독님들 혹은 3D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른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편적으로 초당 24프레임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저 역시도 초당 24프레임의 영상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이런 SNS에서는 사실 어떤 프레임 레이트를 써도 되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TV로의 방송 송출이 목적이거나 혹은 그런 느낌을 내고 싶다면 초당 30프레임을 사용해보세요. 초당 24프레임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느낌으로 촬영이 될 거예요. TV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요. 특히 예능 같은 느낌으로 편집을 하시고 싶다면 초당 24프레임보다는 30프레임이 저는 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슬로우 모션이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 편집될 그런 프레젠테이션 레이트보다 캡처 레이트가 높게 캡처가 되었을 때 그 많은 정보를 이렇게 늘어뜨려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강제로 정보가 없는데 늘어뜨려 봤자 그건 슬로우 모션이 아니라 그냥 느리게 오랫동안 재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초당 60프레임, 초당 120프레임 혹은 그 이상들을 하이 프레임 레이트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고속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걸 말하는 거죠. 이는 오버크랭킹이라고도 합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물론 이런 하이 프레임 레이트는 반드시 슬로우 모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만 촬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당 프레임 정보가 많기 때문에 보다 움직임이 부드럽고 잔상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또렷한 이미지로 뇌에서 합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더 생생한 느낌으로 이제 보게 된다고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홈비디오나 동물 영상, 게임 영상 등은 프레젠테이션 레이트로 초당 60프레임도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또한 고속 촬영을 한 경우 보다 극적인 스피드 램핑 효과를 주기도 좋죠. 즉 트렌디한 유튜브 영상, 특히 우리 김비디오님이 이런 걸로 유명하시죠. 이런 스피드 램핑 영상을 만들 때에도 60프레임 혹은 120프레임을 적극 활용하신다면 보다 좋은 영상, 보다 트렌디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이 프레임 레이트가 있다면 로우 프레임 레이트도 있겠죠. 예전 카메라들은 현재 카메라들보다 더 낮은 프레임 레이트로 녹화가 되었습니다. 프레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고른 느낌은 덜하죠. 하지만 분명히 이 느낌이 주는 매력도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연출로 사용될 수도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회상씬을 나타내고 싶을 때나 혹은 레트로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프레임 레이트를 낮게 해서 촬영을 하고 주위에 이렇게 이런 걸 둘러주고 컬러와 노이즈를 더 추가를 해준다면 순식간에 과거로의 시간 여행 혹은 회상씬을 나타낼 때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낮은 프레임 레이트로 가능한 연출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효과인데 바로 스텝 프린팅입니다.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에서도 연출에 많이 사용되는 효과이죠. 패션 필름 등에도 중간중간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 영상의 일부에도 이렇게 활용이 되었었죠. 풀 영상은 위에 링크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영상의 무의식적인 레벨에서부터 여러분의 의도를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이 되는 그런 설정입니다. 여러분이 즐겨 쓰거나 사용하게 될 프레임 레이트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남겨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로바. I swear that I'll stay